부담스러운 배우자. 60대, 70대 은퇴자들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잘 때 빼고요. 잘 때 빼고 하루 평균 4시간 10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여성의 45%, 거의 여성의 절반가량은 남편과 함께하는 이 4시간 10분도 줄이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은퇴 부부의 100세 인생. 왜 남편들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걸까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결론부터 질문드리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 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뉴스가 딱 나가고 제가 몇 분 어르신들께 전화를 드렸어요. 네. 어르신도 아니죠. 뭐 저 입장으로서는 이제 아는 분들께 전화를 드렸는데 네. 그분께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세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 하나. 아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그렇지. 예. 우리 부인이 네. 나를 그렇게. 예. 그럴 줄 몰랐다. 두 번째.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네, 예. 그럴 줄 알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 아내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안심하는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는데 어떤 것도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내들의 반란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라고 하는 게 남성들에게 힘든 일이지만 예.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적어도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남편과 함께하는 4시간 10분이 힘들다는 얘기는 뭐냐면 4시간 10분 이상을 함께하는 분들은 황혼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러면은 조사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조사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실시를 했던 건데요. 은퇴자가 하루 중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은 1시간 미만은 많지 않았고요. 3시간에서 4시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44%가 하루 서너 시간 같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제 남편이 회사를 이제 정년퇴임 하신 뒤에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 배우자와 보내고 싶은 희망 시간은 다릅니다. 빨간색이 남편인데요. 빨간색이 여성이고요. 파란색이 남성인데요. 파란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줄이고 싶다가 여성이 더 많고요. 늘리고 싶다는 남성이 많았습니다. 자, 은퇴자의 그 34%,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일단은 은퇴자들이 집안에서 어떻게 지내는가가 여기서 단적으로 잘 드러나는 건데요. 일단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네. 나가고 싶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그렇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은 집에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지고 그렇죠. 점점 집에만 있고 싶어지고. 남 얘기 같지가 않죠. 예, 삼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삼시세끼 집에서 다 먹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남성들과 함께 지내는 여성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 여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는 뭐냐? 정말 삼시세끼 다 달라 그러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TV만 보는데 TV를 보는 내내 욕을 하고 욕을 한 다음에도 끝나고 나서 분을 풀리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술도 한잔하고 들어오면 코를 골고 자고 잘 씻지도 않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함께 하면서 꿈꾸었던 노후는 이게 아닌 거죠. 사실 남성들이 생각하는 노후의 꿈도 그건 아니었겠지만 여성들은 적어도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함께 나들이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노후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실제 현상은 또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팀장님도 이제 은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렇게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은퇴를 하신 이후에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분과 다르죠. 집에서 생활을 부부가 같이 하는 부분 이제 지금 통계를 보면 34%가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를 키우고 밖에서 물론 남성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리 참 정찬 뱅크께서도 심한 스트레스 받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어떤 거냐면 엄마는 안에서 자기들을 보살펴 주기 때문에 항상 엄마가 평생 고생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아빠는 밖에서 고통스러운 걸 이 아이들이 자라서 본인들이 성인이 돼서 직접 겪어봐야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빠의 고통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엄마들은 그런 어떤 육아라든가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 가지 가사 노동일에 시달리다가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하면 또 남편이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이런 커다란 산이 있는데 저는 항상 여행을 떠나고 싶으면 떠나세요. 그 다음에 2박 3일, 1박 2일이든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동창회 가고 싶으면 가세요. 신뢰를 하는 겁니다. 믿고. 그렇게 하면서 내 시간 스스로 벌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보내는 시간을 뭔가 운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방문할 때 같이 방문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인들은 그 부분이 이제는 좀 혼자 자유롭고 싶다는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측면에서는 넓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신뢰하고 보내드립니다. 아니 넓게 좀 인정해달라는데 왜 웃으십니까? 훌륭하셔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은 바쁘셔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딱 집에 들어가서 남편 입장에서 딱 집에 들어가서 남편들이 별로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셋입니다. 하나, TV, 또 하나, 아내, 그다음 세 번째 아내가 키우는 강아지. 이렇게 세 부를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남성들의 무력감도 커지지만 하루 종일 뭘 하겠어요. 더군다나 남성들은 권력의 인간이고 일의 인간인데 할 일을 찾는데 아내가 나의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다 보니 남편들은 절실하지만 아내들 입장에서는 그 절실함이 굉장히 힘들고 좀 약간 고통스럽고 내 옆에 오히려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함께 계신 것 같은 약간 어려움이 좀 있죠. 예. 자, 그런데 그 남편 입장에서 좀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내가 그 지난 한 30년 또는 40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일을 해왔고 이제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쉬어야 될 곳, 집으로 왔는데 나를 받아줘야 될 사람이 좀 떨어져 있자니까 좀 밥 좀 나가서 먹어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없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성들이 섭섭하죠. 여성들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예,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 같으니 사실은 여성들 입장에서 어려운데 그러니 노년의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서로 간에 휴식이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서로 그 이제 은퇴 이후에 같이 삶을 같이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남편과 같이 있고 싶어 합니까? 네, 일단은 이번에 나온 결과를 잘 주의 깊게 보시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4시간 10분보다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니 예. 가능하면 남편들은 어떤 할 일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밖에 나가서 취미생활 할 수 그렇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 휴일, 더군다나 여가 시간에 뭘 하는가 보면 매번 TV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원하는 건 남편이 TV 보는 걸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나랑 같이 이때 나가줬으면 좋겠다. 같이 외출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시간도 조금 더 갖고 두 번째 나와 함께 있다면 집에만 있지 말고 같이 나가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성들 같은 경우 일단 은퇴한 이후에 친구들이 주로 연고를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런 연고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는 그 연고가 보통은 어디 일부러 가야 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직장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이 동창이니까. 여성들의 경우는 주로 이웃이거든요. 이웃은 늘 있는 거고 이사를 가더라도 있는 건 이웃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친구의 관계를 약간 변화시키는 것. 주변 사람들, 이웃들과 같이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눈치를 좀 갖는 거. 눈치를 굉장히 중요하죠. 눈치 없이 밥 달라고 하지 말라 그렇죠.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눈치라는 건 뭐냐면 결국 아내의 마음을 읽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내를 공부하는 시점 바로 이게 은퇴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은퇴를 할 때요, 지금까지 직장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는 주부다. 주부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주방 보조로 제가 들어간다든가 부인 그러니까 옆에서. 정체성을 조금 바꾸는 거죠. 저도 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